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래의 부,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지성 지음, 차이정원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나는, 당신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파트 1. 새로운 부가 오고 있다. 파트 2. 30년을 버틸 각오가 돼 있는가? 버핏에게 배우는 우량 주식 장기 투자법. 파트 3.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10가지 방법. 에필로그. 왜 지금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가?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당신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9년 에이트를 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책이라는 감사한 평가를 해주셨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에 관해서 좋은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런 시대가 오겠냐?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했다. 대부분이 말 그대로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지성 작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특히 내 주변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업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전 세계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만들어낸 변화와 유사하다.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도 휴대폰은 존재했다. 하지만 과거의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이폰 등장 이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폰을 켠 뒤 종일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각종 앱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도 아이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수면 음악을 듣는, 즉 아이폰으로 시작해 아이폰으로 끝나는 하루가 일상이 되었다. 만약 아이폰 이전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그는 휴대폰 중독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한 부분, 아니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인공지능과 접촉하는 행위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 최근에 에이트를 읽은 분들은 굉장히 놀라워한다. 어떻게 이런 책을 코로나19 이전에 쓸 수 있었냐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에이트에서 제시한 미래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에이트에서 이야기한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90년까지 약 100년의 시간을 두고 설명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고 만다. 전문직의 대체도 정말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와 관계없는 수상적인 미래로 받아들였던 독자들이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닥친 피부로 직접 느끼는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뿐이다. 에이트에서 소개한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3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던 전통 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부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높은 이자를 받으며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건 이미 옛날 얘기다. 또 그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이득을 얻고 종국에는 꿈의 건물주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기존의 부의 공식 역시 깨졌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식과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라도 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서두에서는 암담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가감없이 말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의 길로 내달리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착실하게 일하면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던 우리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허술한지,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일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지,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도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다.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으며 그만큼 우리의 미래,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대의 경쟁력이 재편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단계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간 중 초창기 5년에서 1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이다. 허허 벌판에 음마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1970년대 강남과 같은 상태랄까? 그때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의 강남을 보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폭은 강남의 변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편리함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의 경쟁력이 재편되면 우리의 의식주 문화는 물론 가치관과 철학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 나는, 당신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전작 에이트와 에이트 싱크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한 인문학적 방법을 이야기했다. 미래의 부는 그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의 부의 흐름을 읽고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다. 나는 미래의 부의 창출 방법을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에서 찾았다. 우량주식 장기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최근의 주식투자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갈 국가와 기업의 비전을 읽어내고 그 가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파트 3.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10가지 방법. 미래의 부 1.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만약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상 살아보니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라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로지 배우자의 돈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다. 주식의 원리도 이와 같다.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동안 갖고 있다가 차익 실현 후 매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다.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 없다. 또 그런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설령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진짜 부자라고 보긴 힘들 것이다. 물질의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의 부자,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물질적 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결국 빈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주식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업이 걸어온 길을 보니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현재 우리나라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삼성이라는 기업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구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모토가 나라를 위한 사업한다 였다고 하던데 정말 멋지고 고마운 기업이 아닌가?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설령 이 기업이 잠깐 망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과 평생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투자다. 그저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이 많으니까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0%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니, 미래로 갈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구글 검색창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료를 찾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구글은 인류의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응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애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이폰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고 그것이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주주가 되는 것. 나는 그것을 투자라고 말한다.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 나는 현재 여러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투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해당 기업들로부터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배당금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투자한 대표적인 곳은 메디코로라는 기업이다. 이곳은 바이오 기업이자 화장품 기업이기도 한데 특이하게도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자연 친화적인 한방 화장품, 한의술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재벌가 사모님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고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도 고객이 많다. 내가 메디커로와 인연이 닿은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가 영라한 정혜일 대표 덕분이다. 나는 20년 넘게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후비루 증상이 악화되었다. 호흡곤란 증세까지 생겼을 정도였다. 그때 정혜일 대표가 자신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원인모를 붙일 병이 호전되었다며 메디코로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나는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의사가 재발할 확률이 60%라고 해서 정혜일 대표를 믿고 메디코로를 찾았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비염과 축농증이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었다. 이후 한의술이라는 한방 화장품도 써보고 기타 다른 치료도 받은 뒤 메디코로의 팬이 되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로 참여했다. 즉 나는 메디코로라는 기업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주가 되었다. 투자하려는 기업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없다. 10년 이상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기업을 진짜로 좋아해야, 아니 사랑해야 오랜 기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장기로 주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주식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99%의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삼성을, 구글을, 애플을 오직 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매도를 고민하게 된다. 혹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가차없이 팔고 뒤돌아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당연히 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부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내가 가진 주식이 30% 이상 폭락해도 절대 팔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난관을 헤쳐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사게 된다. 결국 내가 깨달은 주식 투자의 비결은 사랑이다. 당황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부자가 되는 비결도 사랑이라니. 나 역시 놀라웠다.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 기업과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많은 공부 끝에 내린 결론이다. 1억이 804억이 되는데 걸린 시간. 지금보다 돈을 100배 더 많이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다. 타임머신을 탄다. 시간은 1970년, 장소는 강남으로 설정한다. 1970년 강남에 도착한다. 최대한 많은 땅을 산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음마아파트는 지난 40년 동안 96배 상승했다. 역시 부자가 되려면 강남 부동산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속다는 이르다. 같은 기간 강남 음마아파트보다 8배 이상 오른 것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다.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1억은 현재 얼마로 불어나 있을까? 약 804억 원이 돼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음마아파트가 96배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무려 804배나 올랐다. 음마아파트를 1억 주고 샀다면 그 1억이 현재 96억이 돼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은 804억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10억을 넣었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은 8,040억. 아니, 배당금과 배당금 재투자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량 주식, 그 중에서도 1등 주식의 힘이다. 평범한 일반인이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 일주에 7에서 8만 원이기 때문이다. 10주를 사도 70에서 80만 원이면 되고 100주도 700에서 8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비용을 2천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돈을 삼성전자에 집어넣고 30년을 기다린다고 해보자. 그 사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3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주식이 기본 100배는 올라 있을 테니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20억 원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배당률은 3%대인데 이 배당금을 계속 넣는다면 당신은 2천만 원으로 30년 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얻을 수 있다. 그저 30년만 삼성전자를 사랑하면 누구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나 가정이 아닌 공식이다. 누군가는 이런 말이 사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1등 주식이 대단하다고 해도 2천만 원을 넣고 30년을 기다리면 20억 원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건 거짓말이야.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놓고 생각해보자. 3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으면 현재 804억 원의 가치가 된다. 물론 앞으로 30년 뒤 삼성전자가 또다시 804배 상승할까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 역시 부정적이다. 하지만 기본 100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30년 뒤 지금보다 최소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구글, 애플 같은 우량 주식을 사서 30년 동안 묻어두고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럼 30년 뒤 당신의 아이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버핏과 그의 친구들이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1등 주식 곱하기 30년은 100배 수익을 우리 뇌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30년 전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식 투자가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고 그때 삼성전자는 1970년에 비해 몇십 배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초반 무렵에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지 않았다. 왜일까? 간단하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한 탐욕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샀던 사람도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하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가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이만큼 오를 테니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라고 알려줘도 당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삼성전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조악한 전자 손목시계나 만드는 동아시아 3류 기업이었다. 세탁기 뚜껑이 맞지 않아 서비스 직원을 부르면 새 뚜껑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라 칼로 뚜껑 가장자리를 긁고 사포질하던 기업이었다. 국내에서는 나름 1등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결코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3년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선언을 하면서부터다. 1등 기업을 미리 알아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돈이 돈을 낳는 마법. 영국 속담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말이 있다. 풀어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따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누굴까? 얼마 전까지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현대자동차나 LG 회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처럼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과연 주식 투자를 할까? 만약 한다면 주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까? 이건희 회장은 1등 주식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평생. 물론 이건희 회장은 기업의 오너였으니 삼성 주식을 소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와 그의 아들 두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 1등 기업의 주식을 사서 평생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은 잠시 제쳐두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들의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 여기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보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는데 이건희 회장의 2019년 배당금은 얼마였을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은 약 14조 원이었는데
2019년 기준 1년 배당 수익이 3,538억 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떨까? 2019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배당 수익은 600억 원이었다. 다른 삼성 계열사까지 합치면 약 1,420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당 수익만 매년 1,400억 원이 나오는 것이다. 이쯤 되니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홍라희 여사의 배당 수익도 궁금해진다. 그녀는 2019년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 776억 원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 정도 짐작 가능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아내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역시 이토록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제 부의 흐름이 보이는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역시 1등 주식을 평생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배당 수익만 1년에 4천억 원이 육박했다. 10년이면 배당 수익만 4조 원이다. 이것이 바로 부의 비밀이다.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받고 그걸 다시 주식에 투자하고 그럼 더 많은 배당금을 받고 또 그걸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다 보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배당금으로 계속 부를 불려나가는 구조이다. 물론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주식을 14조 원어치나 보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1등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평생 보유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할까? 내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줘야 한다. 돈이 돈을 낳는 마법을 말이다. 우리는 미래의 1등 기업을 찾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자리할 것이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무조건 추천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삼성전자를 사라.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럼 왜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국내 1등 주식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1970년대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지금은 1등이 아니지만 앞으로 1등이 될 기업이 어디인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야 대형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전 세계 온갖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에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내고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저 먼 실리콘밸리 어느 작은 차고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우린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는 미래 1등 기업을 찾을 수 없다. 내겐 주식 투자 관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이미 최고인, 이미 세계 1위인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1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작일 뿐 10년 후에도 10에서 20배 성장한 전망이 있고 3년 뒤에도 50에서 100배 성장이 있고 100년 뒤에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70에서 80%인 기업이어야 한다. 지금 1등이면서 미래에도 100년 동안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을 찾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에이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했다.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 문명 시대로 들어선다. 인공지능은 5G,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의 시장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1970년대 강남과 비슷하다. 논과 밭, 과수원이 대부분이었던 그때 음마아파트가 생겼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은 1970년대 강남에 처음 도로를 깔기 시작하고 음마아파트 하나가 겨우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음마아파트가 구글, 주공아파트가 애플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가? 처음에 음마아파트 하나만 덜렁 있던 강남이 어떻게 됐는가? 대형 빌딩으로 가득 차고 도로가 촘촘해졌다. 197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1920년대 뉴욕이 지금의 메트로폴리탄으로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100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그려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무려 1000배 성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간혹 부모님을 향해 이런 원망을 하곤 한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까? 당신이 지금 1등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30년 뒤에 같은 원망을 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왜 그때 삼성전자를, 구글을, 애플을 사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1970년대 강남 아파트를 산 것과 똑같은 투자다. 30년 뒤 나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 경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 2021년에도 사람들은 구글 주식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때 구글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며 100배 이상 상승한 구글 주식을 보여줄 것이다. 뉴스에서도 2021년에 미국 1등 주식을 샀더라면 이란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그래서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30년 뒤 당신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명 시대와 더불어 프레카리아트 시대 역시 앞당겨져 있다. 앞서 설명했던 서울대 유기훈 교수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9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져 2040년에 정점을 찍는다. 2040년이면 한국 인구의 약 60에서 70%가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지고 2090년에는 99.97%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추락한다. 프레카리아트 계급은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가? 미래에 바로 당신이 난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제 곧 억만장자를 뛰어넘는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는 2026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될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의 오너 대부분이 조만간 조만장자로 변신할 거라고 한다. 조만장자가 탄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인류 전체의 부가 그들에게 흡수된다는 뜻이다. 조만장자가 빨리 탄생할수록 우리가 프레카리아트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고 빨라진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5 아들을 모두 다니던 학교에 중퇴시키고 에드 아스트라에 입학시켰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리더를 양성하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조망장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없고 자녀를 에드 아스트라 같은 특별한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 아마존으로 물건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주식을 쇼핑해서 주주가 되어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34%씩 늘었다. 그의 재산이 1억 원이라면 매년 3,400만 원씩 늘어난 것이다. 물론 제프 베이조스의 주식은 1억 정도가 아니다. 베이조스의 자산 증가는 세계의 부가 인공지능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고 있다. 이 부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이들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 1등 주식은 늘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지난 20년에서 30년의 주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상향이다. 그래프가 정말 이쁘다.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디즈니, LVMH 등의 기업 역시 20년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오른 아름다운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에서 30년간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30년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역시 30년 동안 우상향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다.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의 주식시장 그래프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지금이 가장 쌀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오늘부터 사면 된다. 1등 주식은 어차피 평생 사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마존을, 그러니까 미국 IT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오늘 당장 사라. 물론 이들 기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이렇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당신은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통장 잔고에나 찍힐 것이라 여겼던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혀 있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